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마음의 구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새로운 의학에서 마음은 3층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즉 표면의식, 개인무의식, 집단무의식 등입니다. 마음은 마치 빙산과 비슷한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마음도 표면의식은 극히 일부 부분에 속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무의식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표면의식은 잠에서 깨어나서 잠을 자는 순간까지 일상생활을 하는 동안 우리가 가지는 생각, 감정 및 의도 등을 담당하는 깨어있는 상태의 마음을 말합니다. 개인 무의식은 오스트리아의 정신과의사 프로이드가 발견한 마음이며 출생 이후 지금까지 경험한 모든 것을 기억으로 저장하는 기능과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역기능을 합니다. 집단 무의식은 스위스의 정신과의사 칼 융이 발견한 마음이며 집단 무의식은 표면의식과 개인 무의식의 토대를 제공하고 집단 무의식은 전지전능한 능력을 지닌 순기능을 합니다. 집단 무의식의 전지전능한 능력이란 사람의 집단 무의식은 우주의 집단 무의식, 칼 융은 우주의 공간 에너지를 우주의 집단 무의식이라고 했습니다. 하여튼 사람의 집단 무의식은 우주의 집단 무의식과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전 인류의 의식을 하나로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진화의 주체로서의 기능을 하며 인식의 주체로서의 기능을 하고 수정 후 배아 발달의 주체, 즉 청사진으로서의 기능을 합니다. 다음은 물질적인 몸과 비물질적인 마음은 별개의 존재이지만 연결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보험의 양자 이론과 그랜라인의 양자 생물학 이론에 의하면 인체를 구성하는 분자, 세포, 조직, 장기 및 개체는 각각 고유의 양자 파동장을 지니고 있고 마음 또한 양자 파동입니다. 따라서 마음이라는 양자 파동과 몸에 부속된 양자 파동장이라는 파동은 공명에 의하여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몸과 마음은 이 양자 파동장의 매개로 하여 연결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을 데카르트가 설명하지 못하여 그의 심신이원론이 몰락하였던 것입니다.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음을 지금 당장 실험해 볼 수 있습니다. 눈을 감고 레몬을 썰인 다음에 이것을 입에 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침샘에서 침이 분비될 것입니다. 이것은 마음이 침샘의 파동장에 전달되고 그것이 침샘을 자극하였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실험으로 과거에 많이 웃었던 일을 지금 기억해 보면 지금 당장 웃음이 나올 것입니다. 이것은 웃었던 일을 생각해
했는데 그것이 얼굴의 근육, 최소 15개의 근육의 파동장에 전달되고 근육의 수축에 의해서 웃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은 손바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손바닥에 이 체온 센서를 부착하고 명상에 들어가서 손바닥이 따뜻하게 되라고 자기 암시를 주면은 손바닥의 체온이 실제로 올라갑니다. 마음은 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이오 피드백 장치를 준비하고 머리에 뇌파 장치를 부착한 다음 마음을 집중하고 뇌파에서 알파바가 나타나라고 마음에 암시를 주면 실제로 뇌파에서 알파바가 발생하였다는 삐삐 소리가 납니다. 마음은 몸 밖으로 방사되어 다른 사람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중국인으로서 어릴 때 미국에 이민을 가서 현대의학의 의사가 된 엄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마음으로 여러 가지 질병을 치료하였습니다. 골절을 20분 이내에 치료하고 2, 3일 이내에 당뇨병도 치료하고 그 외에 암, 에이즈, 심장질환 등을 치료하였습니다. 마음은 몸 밖으로 방사되어 물질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음신은 마음으로 물의 구조를 변화시킨 다음 이를 라만 분광분석기로 증명하였습니다. 즉 마음을 물에 내기 전의 그래프와 마음의 구조 변화를 시킨 다음의 라만 분광 그래프가 전혀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마음으로 몸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의 교란, 스트레스를 제거해야 합니다. 마음의 파동 상태가 이와 같이 결맞음이 높으면 육체에 부속된 파동장도 결맞음이 높게 되고 따라서 육체도 건강을 유지합니다. 그러나 어떤 원인으로 마음의 교란 상태가 생기면 2차적으로 육체에 부속된 양자 파동장의 교란이 생기고 3차적으로 육체에 질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마음의 교란 상태란 마음의 파동이 쌓인 파도 아니면서 결맞음이 파괴된 불규칙적인 마음의 파동을 말하며 흔히 스트레스 요인이라고 말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슬픔, 분노, 걱정, 공포 등은 전부 불규칙한 파동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는 좋은 마음의 파동과 전혀 다릅니다. 좋은 마음, 즉 사랑, 감사, 기쁨은 모양은 다르지만 전부 다 쌓인파로서 규칙적인 파동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슬픔, 공포, 분노와 같은 스트레스파는 불규칙한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음은 몸의 구석구석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교란된 마음, 스트레스, 슬픔, 분노, 불안, 공포는 DNA, 분자, 세포, 조직, 장기 등에 전달되어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킵니다. 미국 스트레스 연구소의 발표에 의하면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의 약 80%는 슬픔, 불안, 분노, 적대감 혹은 공포감 등과 같은 스트레스가 그
원인이라고 하였습니다. 새로운 의학에서는 스트레스를 현대 의학과는 좀 다르게 해석합니다. 현대의학에서는 스트레스 요인, 슬픔, 불안, 분노, 공포 등이 외부에서 주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의학에서는 스트레스 요인, 슬픔, 불안, 분노, 공포 등이 개인 무의식 속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외부에서 스트레스 요인이 주어지더라도 개인 무의식 속에 저장된 스트레스 기억이 반응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외부 상황이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의 무의식이 스트레스의 주범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만성 스트레스는 문제가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키고 곧 회복을 합니다. 그러나 스트레스에 적용하는 능력이 부족하거나 혹은 너무 많은 스트레스에 노출하게 되면은 스트레스 반응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면서 만성 스트레스가 됩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킵니다.